자,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핵심 정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상치와 결측치에 대한 정리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요, 이상치와 결측치에 대한 것들의 정의와 성질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게 되고, 실제로 탐지와 그것들에 대한 대치와 처리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면서 실제 기출문제를 다루면서 정리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치와 결측치 관련해서 일단 결측치의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측치는 실제로는 데이터셋에서 특정 변수나 관측치의 값이 기록되지 않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예를 지금 나온 것처럼 이제 설문조사에서 설문에 대한 답이 빠져 있는 경우,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값이 결측치로 나타내는 부분들이죠. 실제 이런 결측치의 원인들은 결국 가장 많은 것들이 이제 데이터 수집에 대한 오류 부분이 될 수 있죠. 입력 실수라든지 실제로 입력 누락 같은 기술적인 문제들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미응답이 되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들, 실제로 측정 실험이라든지 관측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결측치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삭제, 대체, 예측, 그다음에 모델링 기법 등이 있습니다. 삭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결측치 자체가 있는 행과 열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측치가 전체 데이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대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기술적 통계 분석치를 이용해 가지고 평균이라든지 아니면 중앙값이라든지 최빈값 등으로 가지고 실제로 그 값을 대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측이 있어서 이제 결측치에 있는 데이터를 다른 변수를 통해서 예측해 가지고 또 역시 변수를 생성해서 대체를 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요. 모델링을 통해서 뭐 KNN이라든지 마이스 같은 다중 대체법 등을 이용해서 실제로 결측치를 대체를 하는 이러한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상치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치는 결국 데이터셋에서 다른 관측치하고 비교해서 현저하게 다른 값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아웃라이어라는 것처럼 우리가 예상하고자 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어떤 특이값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결국에 이러한 이상치들은 결국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앞에서 기술적 통계량에 관련해서 평균이 결국엔 이상치에서 큰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러한 성질들도 한번 다뤘었는데, 그러니까 이상치들은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상치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고 실제로 그걸 탐지하고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의 결국에 효율성을 높이고 분석의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또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치의 원인들은 뭐 이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비슷하게 입력의 오류라든지 뭐 데이터의 변동이라든지 처리 오류라든지 이런 형태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상치에서는 이제 이상치를 어떻게 탐지를 하고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그래서 통계적인 방법에 관련한 것은 평균에 대해서 표준 편차의 3배를 한 플러스 마이너스를 벗어난 것에 대한 것을 이상치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결국 IQR을 계산해 가지고 IQR 레인지, 그 레인지를 벗어난 값을 역시 이상치로 가지고 탐지를 한다든지 이런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이제 박스 플롯을 그려놓거나든지 아니면 산점도를 이용해 가지고 이상치를 시각적으로 탐지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탐지되어 있는 이상치들을 결국 어떻게 할 것이냐면 뭐 삭제를 하거나, 이게 제일 손쉬운 방법이 되겠죠. 근데 삭제를 하더라도 실제로 이거는 되게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상치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탐지가 된 것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서 취득되어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상치들을 결국 단순하게 이상치니까 삭제해게 아니고 실제로 이 데이터가 있는 필드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를 했었을 때 그런 삭제에 대한 판단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데이터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결국 이러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데이터에 대한 도메인 날리지가 또
적용이 돼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기반해서 삭제를 좀 신중하게 처리를 할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값을 대체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값을 변환을 한다든지, 뭐 변환은 결국은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해가지고 그 분포의 형태를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주된 처리 방법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혈액형이 주어졌는데 AB, O와 같은 데이터에서 결축치를 대체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1번 최빈값, 2번 기하평균, 3번 중앙값, 4번 산술평균. 자, 정답은 최빈값입니다. 혈액형 같은 데이터는 결국 명목형 데이터입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이 이겁니다. 명목형 데이터의 결축치를 대체할 때는 해당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선택지 중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가장 많이 나오는 값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는 것이죠. 그냥 명목형 데이터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나머지 경우들은 실질적으로는 2번이나 3번,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치형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 평균 중심성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했었을 때 이제 처리하는 방법, 고려되는 방법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회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기출문제 부분에서 혈액형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에서 결축치를 대체하는 방법 중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최빈값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이상값 발생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는 부분인데요. 자, 1번 측정 오류, 2번 처리 오류, 3번 표본 오류, 4번 보고 오류 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답은 바로 3번 표본 오류가 될 것입니다. 표본 오류는 실제로 데이터의 이상값의 발생 원인으로 보기는 좀 옳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표본 오류라는 것은 결국 통계적 추정이나 표본 추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의미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표본의 크기에 대한 어떤 결정이죠. 추출에 대한 크기에 대한 부분이니까 결국 크기가 작거나 추출 방법이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었을 때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표본 오류는 데이터 값 자체가 이상한 경우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결국 샘플링, 즉 내가 표본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데이터 값 이상 발생 원인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좀 설명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본 오류는 데이터 이상값 발생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축값을 대체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하는 것입니다. 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평균으로 대체하는 경우 통계량의 표준 오차가 과소 추정되는 부분이 있다. 2번, 단순 확률 대치법으로는 확률 추출에 의해서 전체 데이터 중 무작위로 대체하는 방법이다. 3번, 최근접 대치법은 결축 데이터를 해당 데이터의 가장 유사한 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이다. 자, 4번, 자기회귀로 결축치 대체를 하면 상관성이 낮아지고 분산이 커진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실제로 결축값의 대치에 관련해서 평균으로 대체하면 데이터의 변동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표준오차가 과소 추정되는 그러한 성질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순 확률 대치법은 전체 데이터에서 무작위로 값을 선택해서 결축값을 대측하는 방법을 설명한 정의가 되는 것이고요. 최근접 대치법은 결축 데이터를 해당 데이터와 가장 유사한 값으로 대체하는 방법 역시 맞습니다. 네, 자기회귀로 결축치를 대체하면 상관성이 낮아지고 분산이 커진다라는 부분인데, 자기회귀 모델은 결축치를 대체하면은 모델로 대체하면 데이터의 시간적 상관성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경향이 되게 큽니다. 결국 AR 모델이라는 게 오토리그레션이라는 그러니까 자기 상관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관성이 실질적으로는 낮아진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산이 커진다는 또 주장도 역시 일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데이터마다 그게 어떤 지금 말씀드린 상황과 연관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제로 대치를 통해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다음 그 결축값 대치 시
옳지 않은 부분은 결국 보기가 4번이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별량 분석에서 이상치를 판단하는 방법 중 적절한 것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삼포도 추세 패턴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상치로 판단한다. 2번, 상자 그림을 벗어난 영역을 이상치로 판별할 수 있다. 3번, 데이터의 차원이 작으므로 기술 통계량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4번, 데이터를 이해하기 쉬우므로 도메인 지식이 필요 없다. 자, 7번의 정답은 죄송합니다. 이 7번 문제는 제가 잘못 이게 체크가 된 것이고요. 실제로 7번은 정답이 2번입니다.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요. 4번 이거는 그 잘못된 답이에요. 적절한 것은 해서 결국에는 2번이 된다라는 거죠. 잠시만요. 7번 문제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별량 분석에서 이상치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죄송합니다. 이거는 적절한 방법으로 이상치를 판단한다. 데이터 차원이 적으므로 기술 통계량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보면은 일단 이제 보기를 하나들 하면서 정답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포도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그걸 가지고 데이터의 이상치를 판단하는 것은 이제 이별량 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실제로는 두 개의 데이터를 상관에 퍼진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는 거니까 그 삼포도를 가지고 보는 게 맞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자 그림, 박스 플롯을 가지고 이상치를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은 맞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렇고 데이터의 차원이 작으므로 기술 통계량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기술 통계량은 실제로 뭐 상자 그림에도 표시가 되는 부분들의 뭐 사분위수라든지 이런 것들의 데이터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데이터의 이해가 쉬우므로 도메인 지식이 필요 없다. 이것도 이제 틀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7번의 답은 죄송합니다. 이거는 좀 잘못 체크가 됐는데 7번의 답은 적절한 것은 결국에는 2번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좀 수정을 하고 나중에 할 때 얘기를 여러분들이 다시 하고 지금 4번으로 표시된 거는 좀 틀린 것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별량 데이터에서 이상치를 판단하는 방법 중 적절한 것은 결국에는 상자 그림을 벗어난 영역을 이상치로 판별할 수 있다. 바로 정답이 2번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실제로 1번의 경우에는 일별량 분석에 대한 부분에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보기 3번이나 보기 4번은 모든 데이터에서 기본적으로는 도메인 지식은 당연히 필요하게 돼서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차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기술 통계량 부분은 당연히 무엇이 됐든지 기술 통계량을 통해 가지고 기본적인 분석을 해 놓는 것들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요. 수정을 제가 이제 강의를 위해서 만들었었던 부분들은 좀 수정을 해가지고 4번이 아니고 2번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정제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하는 부분입니다. 자, 1번 구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생각하여 처리한다. 2번 소규모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상치 데이터가 있으면 제거하여 처리한다. 3번 결측치가 발견된 경우 임의 제거 방식을 사용한다. 4번 일별량 데이터의 일변량 데이터의 정제는 이상치와 결측치에 대한 처리만 하면 된다. 자, 여기서의 정답은 바로 1번이 됩니다. 실제로 구분자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구분자에 대한 분리 이유를 저장하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2번처럼 소규모 데이터의 경우에는
단순히 제거만 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의 양이 충분한 경우에만 됩니다. 그래서 단순 제거가 아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은 이제 대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처리를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된 것이죠. 그다음에 결측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것은 또 옳지가 않습니다. 결측치를 제거하기 대해서는 실제로 결측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데이터의 분포라든지 패턴을 고려를 해가지고 결측치를 실제로는 대체를 하는 방법 등을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별량 데이터에 대해서 또 이상치하고 결측치에 대한 처리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데이터 자체의 어떤 분포의 특성이 봤었을 때 데이터 자체를 변환한다든지 하는 것들로 해서 다양한 정제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는 것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변환한다. 2번 처리 데이터가 많은 경우 난수 발생 기법에 의한 임의 데이터 축소를 실시한다. 보기 3번 데이터가 다양한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경우 일관된 형식으로 표준화 과정이 필요하다. 4번 이상치를 탐지하고 적절한 방법을 적용하여 제거하거나 보정한다. 결국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실제로 데이터 정제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처리 데이터의 축소는 이루어지진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축소는 데이터의 전처리와 다른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에 사용될 수 있지만 데이터의 정제 목적에서는 데이터의 품질 향상이므로 데이터 축소는 실제로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데이터 정제 단계에서는 결측치의 처리, 이상치의 처리, 중복 데이터의 처리 등의 작업이 역시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기의 내용을 다 여러분들이 실제 정제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해를 해서 시험에 대비를 하는 것들을 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상값 처리 및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는 부분입니다. 자, 1번 평균값으로 대체해도 결측값 대체와 같은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는다. 2번 G스코어, 4분위수 범위, 표준 편차 등의 기준을 사용하여 이상치를 평가하는 방법도 있다. 3번 도메인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이상치를 식별할 수 있다. 4번 상자 그림, 히스토그램, 산점도와 같은 기법을 사용하여 이상치를 확인할 수 있다. 자,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앞에서 그 이상치에 대해서 처리를 할 때 평균값으로 이상치를 대체하는 것은 데이터의 신뢰성을 저하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치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데이터 패턴과 동떨어진 값이기 때문에 평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치를 평균값으로 대체를 하면은 데이터 분포 자체가 당연히 분포하고 특성이 왜곡이 되는, 변환이 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석 결과에 대해서 왜곡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신뢰성이 저하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옳지 않은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상치와 결측치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결국 이상치와 결측치의 발생 원인과 그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를 할 것이며 그 대체를 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전반적으로 종합 정리를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상치와 결측치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손쉽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관련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상치와 결측치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결국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질문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빅데이터 분석 기사의 문제에서 많이 빈도가 출제가 되는 문제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